엑기스처럼 쫙쫙 뽑아서 엑기스만 조금. 그런 약간 한약의 엑기스.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였어요? 촬영하고 있어. 한약의 엑기스. 그럼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트래블 카드 만드는 거겠네요. 트래블 카드 안 만드셨으면 트래블 카드 만드는 게 좋아요, 무조건. 트래블 카드를 일단 만들면 장점이 제가 얼마를 쓸지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걸 다시 넣어놓을 수 있어요. 만약에 제가 5만 원을 환전을 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쓸 일이 많아가지고 부족하다. 그렇죠. 그러면 돈을 더 뽑으려고 하면 수수료가 들잖아요. 그렇죠. 트래블 카드는 수수료가 안 드니까. 이야. 거기가 일본 가서 어떤 뭐 기계에서 뽑아도 수수료가 안 들어요? 어떤 기계는 수수료가 들어요. 음. 그래서 웬만한 세븐일레븐을 가시면 수수료가 안 들어요. 거기 있는 CD기는 수수료가 안 들고, 돈을 안 쓰고 만약에 100만 원, 10만 원을 환전을 했는데 5만 원이 남았잖아요. 그럼 나중에 한국 돈으로 다시 환전할 수 있어요. 아. 예, 그런. 근데 만약에 여행을 가서 넣어놓잖아요. 돼요. 여행 가서도 넣을 수 있는데요. 3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. 한도가. 당일은 한 3만 원. 못 뽑아요. 만약에 환전을 5만 원, 6만 원을 받아도 당일에 넣는 거기 때문에 3만 원까지, 최대 한도 3만 원까지밖에 못 뽑아요. 첫 번째로 이렇게 내가 삿포로를 처음 가잖아. 네.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게 신치토세 공항인가? 그게 메인 공항이 있는데 내가 거길로 이제 그 항공편을 끊었단 말이야. 근데 다 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서 스즈키시인가? 그쪽으로 가더라고. 거기가 뭐 유명한 관광지라서 그런가? 숙소를 거기다 다 잡더라고. 근데 왜 굳이 그래야만 하는 건가에 대해서 나 좀.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조금 드릴 수 있는 게, 삿포로는 제가 안 가봤지만 후쿠오카나 뭐 도쿄나 오키나와 가보잖아요. 그러면 공항 근처에 숙소가 있긴 해요. 있긴 하고 오히려 더 저렴하고 그런 게 많은데, 인프라가 없는 데니까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다 숙소를 잡으면 밖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가 좋으니까 아무래도. 근데 만약에 공항 근처에다가 이제 숙소를 잡으면 사실 볼 게 조금 한정적이잖아요. 조금 많이 없고.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인프라가 좀 많은 쪽으로 가려고 하면 버스를 또 타고 이동해야 되고, 거기서 술 한잔 하고 다시 숙소 돌아가려고 하면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또 문제가 되고, 또 술 먹으면 버스가 또 늦게까지 안 다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, 그렇다고 뭐 렌트를 하면 술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있는 쪽으로 해서 숙소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제일 좋기도 해요. 여행을 제가 많이 후쿠오카도 한 10번 정도 가봤는데, 인프라가 좀 있는 쪽에다가 아무래도 숙소를 잡으면 그냥 가볍게 입고도 나갔다가 다시 숙소 잠깐 들어갔다가 또 마찬가지고. 왜냐면 후쿠오카가 제일 가까워요. 후쿠오카가 공항이랑 시내랑 진짜 가까워요. 버스로 가면 뭐 지하철도 2정거장이면 가니까. 그래서 되게 가까운 편인데도 불구하고 공항 쪽에 있는 숙소들이 조금 더 싸요. 어허. 그래서 시내 쪽 말고 조금 아래쪽으로 가면 되게 큰 집,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도 큰 집 가면 되게 싸거든요. 근데 인프라가 안 좋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. 이번에 되게 고민했던 게, 제가 이제 후쿠오카 가면 좀 숙소를 큰 곳을 잡으려고 했는데, 근데 이게 인프라가 좀 안 좋은데?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되게 많이 했죠. 아하, 그렇구만. 네, 그렇죠. 뭐 렌트를 하거나 뭐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가 좋을 수가 있는데, 렌트를 할 예정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그냥 인프라가 있는 쪽에 숙소 잡는 게 좋지 않나. 아하. 네, 그런 게 아마 제일 클 거예요.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테고. 아니, 방금 렌트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네. 했지만, 삿포로잖아, 삿포로. 그리고 지금 2월이고, 그러면은 눈이 많이 쌓였을 거란 말이지. 근데 이거를 렌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겨울에 거의 자살 행위가 아닐까. 그렇죠. 이제 삿포로는 일단 눈이 항상 많이 내리는데 또 얼마나 내릴지 좀 예상이 안 되잖아요. 진짜 많이 내리거든요. 거의 러시아급이라고 하니까. 아하. 그래가지고 거기는 웬만하면 눈이 워낙에 많이 오니까 렌트하기에는 좋지가 않죠. 그래서 지하철이나, 근데 지하철이랑 버스 이런 것도 결항될 때가 많대요. 삿포로는. 네. 눈이 많이 오면 다 안 움직이고
그러면 그 갇혀져 있는 경우도 많아서. 맞아, 맞아. 네. 그래서 여행으로 가시는 분이 만약에 회사원이거나 그러면 하루 정도는 더 여유를 주는 거죠. 예를 들면 토요일 날 가가지고 월요일 날 올 예정이다. 그럼 화요일까지 연차를 써가지고 아하. 혹시 모르는 연차를 일단 써놓고. 아, 그런 꿀팁이. 여기가 캡슐 호텔이에요. 근데 원래 호텔이었던 건데 더 밀레니얼스 후쿠오카라고 되어 있잖아요.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. 뭐 시부야도 있고. 근데 이거는 로비예요. 아, 너무 좋다, 근데. 여기는 여기 되게 좋았어요. 아, 너무 잘 해놨다. 캡슐 호텔인데 이게 캡슐 호텔 2, 3층이 캡슐 호텔일 거예요. 2, 3층. 아닌가 2층만 캡슐 호텔인가? 그래가지고 그 위로는 호텔이에요. 그냥 호텔. 근데 캡슐 호텔을 해가지고 혼자서 오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 침대가 이게 혼자서 쓰기에도 엄청 큰 사이즈예요. 그리고 아래다가 짐을 놓으면 되고 얘 돌아갔어요.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뒤로 눕혀지고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있거든요. 아니, 높아요. 너무 좋네. 네, 여기다가 놓고 짐을 이게 아침에 되면 일어나게끔 깨워주는 기능도 있어요. 이야. 네. 이 침대가 엄청 편해요. 대신에 혼자 여행 갈 때 딴 데는 30만 원 하는데 맞아. 그래도 한 2배에서 3배는 싸니까 그게 좋죠. 아주 유용한 꿀팁이었습니다. 게스트하우스의 문화는 네. 어때? 게스트하우스 문화요? 근데 보통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 생각하면 뭔가 가가지고 혼자 갔는데 주변에 왔던 여행 사람들하고 같이 친해져가지고 와 재밌다 좀 이런 거를 좀 원하잖아요. 근데 일본은 사실 프라이빗한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자기 공간에서만 잠 자고 나가고 말도 안 걸어요. 거의 그런 게 대부분이죠. 다만 이제 일부러라도 친해져라라고 하는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존재하긴 하죠. 그런 데 가야 돼요. 그런 데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잠만 자고. 그런 이제 온천이 되게 유명하잖아.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비싸기도 하고. 료칸 해가지고 온천이 있는 숙소를 얘기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온천만 제중탕이라고 많이 하는데 대중탕만 있는 데도 있고. 근데 보통은 료칸은 다 숙소랑 있다 같이 온천이 같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대충 삿포로에서 그런 걸 검색했더니 30만 원이더라고. 네. 그래서 가성비 온천 숙소 이게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. 예를 들면 정통 료칸은 좀 싸요. 정통 료칸이라고 하면 뭔가 옛날에 영화 드라마에서 볼만한 일본 드라마나 일본 영화 같은 데서 볼만한 좀 뭔가 삐걱삐걱거리는 그런 숙소에 노천탕 막 있고 화장실도 막 새건 아니고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푸세식 이런 거? 푸세식까지는 아니죠. 푸세식은 없습니다. 푸세식은 없고 싼 데만큼 좋은 것도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싼 데도 존재를 할 거란 얘기죠. 워낙에 좋아하는데 다 비싸면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하죠. 그렇지. 그냥 집에서 하는 게 낫지. 근데 분명히 싼 데가 존재를 해요. 근데 그 싼 데가 존재하는 애들은 대충 뭐 대중교통이 좀 어렵거나 뭐 패키지에 안 들어가 있는 애들, 패키지에 들어가는 애들은 거의 다 비싸요. 좋은 데기도 하지만 근데 그 료칸들이 좋은 데긴 하지만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 해서 갈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있죠. 그런 게 있거든요. 되게 30만 원짜리 엄청 유명한 료칸이 있어요. 거기 보면 온천이 엄청 커요. 그리고 되게 이뻐요. 막 돌도 막 되게 예쁘게 다 쌓여있고 막 나무도 엄청 이쁜 것들 있고 그거 가면 딱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 와 이쁘다 근데 그 이쁜 걸 가지고 15만 원 태운다? 저는 그냥 덜 이쁘고 솔직히 좀 덜 이쁘더라도 그래도 이쁜 건 똑같거든요. 맞아. 누구랑 가냐가 중요하지. 료칸은 제가 15만 원 이상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긴 무조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. 그 돈 좀 더 아껴가지고 나는 맛있는 디저트 먹을 것 같아 진짜. 네. 그 료칸을 갈 때 항상 렌트를 했어요. 렌트카를 빌려서 했는데 렌트카도 료칸 갔다 오면 거의 보통 1박 2일 한 24시간 좀 많게는 27시간 정도 빌렸거든요. 27시간 정도 빌리면 일단은 한국보다 싸다는 거는 맞아요.
조금 싸요. 막 엄청 많이 싼 건 아닌데 조금 싸고 일본은 경차가 되게 다 레이 같은 느낌으로 조금 되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그런 차들이 많거든요. 그런 차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막 뭐 여러 번 막 여러 가지 다 있고 뭐 다 있어요. 그리고 하이패스 같은 거 카드도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다 있고 한데 그리고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 톨비가 비싸죠. 아, 톨비가 예. 우리나라 따지면 얼마큼 차이가 나? 톨비가 거의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3배는 비싸지 않나. 예. 예를 들면 강릉까지 가잖아요, 저희가. 그러면 한 제가 알기로는 2만 원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. 근데 일본에서 한 200km, 300km 가잖아요. 200km, 300km 가면 6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. 거의 그 정도 나올 거예요, 아마. 예. 뭐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한 6만 원 나올 겁니다. 왕복 6만 원 더 된다고 쳐. 뭐 6만 원이라고 말고 한 8만 원이라고 쳐도 온천을 반으로 줄였는데 그럼 훨씬 가성비죠. 그럼 그리고 사실 뭐 베푸나 후쿠오카를 예를 들면 베푸나 유인을 가도 버스비만 해도 인당 몇만 원 나오긴 해요. 예. 그리고 유인 같은 데도 보면 베푸도 마찬가지고 유인도 마찬가지고 가성비 온천은 있긴 해요. 많이 있긴 한데 삿포로는 잘 모르겠긴 한데 삿포로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긴 해요. 네. 처음으로 이제 혼자 여행을 이제 일본을 가시는 거니까 정말 재밌게 갔다 오시고 저희 이제 선물도 뭐 어떤 걸 말해보세요. 뭐 그러시죠? 농담입니다.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따로 공부해봐야겠죠. 공부까지 할 건 없는데 사실 조금만 알아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는 게 느껴져요. 아유, 너무 감사했습니다.